네, 안녕하세요. 해피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외상성 고막 천공과 패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막 천공은 그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이 발생 시기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운동하다가 귀에 이제 공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손바닥으로 귀를 맞았다든지 하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급성 고막 천공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외상성 고막 천공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손바닥이나 공에 맞은 경우는 고막 천공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힘이 바람에 의한 압력이고, 이것은 이제 균이 없는 상태로 천공을 일으킨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면봉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툭 쳐서 고막에 천공이 되는 경우는 균덩어리가 있는 이 면봉이 고막을 천공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그 바람에 의한 경우는 바로 이제 패치술을 시행하면 되지만, 균이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정도는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감염 여부를 지켜본 이후에 고막 패치술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고막 패치술은 그 패치라는 것이 그 누더기, 이제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흥부가 입었던 옷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소독된 형태의 종이를 고막이 천공한 부위에 대서 고막의 재생을 이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고막 천공이 있으면 이제 반드시 그 패치술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천공의 크기가 적은 경우는 자연 치유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 한 25% 이내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막 패치술을 비교적 권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고막 패치술 자체가 2차적인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0% 이상의 큰 천공이 아닌 경우에는 고막 패치술은 거의 대부분에서 그 고막의 재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며,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패치술을 위해서 웨이도에 이제 부음 마취를 하고 이제 고막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혹시 이제 고막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커튼이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듯이 고막이 안쪽, 즉 이제 중위 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고막을 펴주지 않게 되면 이 고막이 이제 중위 쪽으로 계속 자라 들어가서 중위 내에서 그 진주종이라는 그 무서운 병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제 사전에 해결해주고 안전하게 고막의 재생을 돕기 위해서 저는 이제 패치술을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외상성 고막 천공이라도 고막 패치술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막 천공의 크기가 50% 이상 너무 크거나 이 변형부 천공이라고 하는데요. 반대 개념은 이제 중심부 천공이죠. 이 변형부 천공은 천공이 고막의 가장자리에 있어서 고막이 이제 자라나올 여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중심부 천공이라고 할 경우에도 그 소리를 전달할 편인 이소골에 노출이 된 경우는 이 고막 패치술을 해주어도 고막이 재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고막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특히 인터넷상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주제인 외상성 고막 천공과 그 치료법인 이제 고막 패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